안녕하세요, 마마님들. 여러분은 브런치 메뉴로 뭘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브런치 메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데비스라는 레스토랑까지 하게 됐는데요. 제가 몇 가지 브런치 메뉴를 알려드렸었는데요. 에그 베네딕트도 알려드렸었고 햄치즈 토스트라던가 지난번에는 크로크 무슈도 알려드렸죠. 크로크 무슈와 크로크 마담. 근데 오늘은 브런치로 사랑받는 메뉴 중에 비슷한데 지역과 이름이 다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바로 quiche와 프리타타입니다. 둘 다 이렇게 파이처럼 나오는 오믈렛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미국식 오믈렛은 팬에 볶다가 계란을 넣어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드는 게 오믈렛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파이 틀에 넣어서 파이의 형태로 완성이 돼서 이렇게 피자처럼 슬라이스해서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quiche는 프렌치 요리라서 파이지 위에 계란 필링을 얹어서 굽는데 거기에 생크림이 들어가요. 그리고 프리타타는 이탈리안인데 파이 크러스트 없이 그냥 계란과 주요 내용물만 이렇게 해서 우유와 함께 부드럽게 익혀내는 오히려 찜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재료를 한번 보면은요, 공통적인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재료는 사실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집에 갖고 계시는 자투리 야채 아무거나도 쓰실 수 있거든요. 또 계절별로 바꾸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공통 분모 달걀이 있고요. 자, 요거는 quiche예요. quiche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양파와 베이컨과 양송이에요. 요거 세 개 콤보가 가장 quiche를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고, 여기에 초록색 재료로 오늘 제가 시금치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사실 시금치도 좋고 아스파라거스나 브로콜리 같은 약간 초록색 야채가 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탈리안 프리타타 준비물인데요. 딱 보면 아시겠죠? 토마토가 일단 들어갔을 때는 얘는 프리타타구나. 그러니까 quiche에는 좀처럼 토마토가 들어가지 않는데 프리타타에는 토마토가 꼭 들어가요. 근데 사실 프리타타가 재료면서 조금 더 자유롭고 넓은 편인 게, 사실 프리타타에는 진짜 아무거나 다 넣으시면 돼요. 양송 있으면 더 넣으시고 한국식 버섯 있으셔도 넣으시고, 조금 더 자유롭다면 quiche는 베이컨과 양송이 양파가 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들어가는 치즈가 살짝 달라요. 프랑스 요리에는 프렌치나 약간 스위스 쪽 치즈를 쓰시는 게 좋고, 이탈리아로 가면 이탈리아 치즈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프리타타에는 파다노 그라노 제가 갈아놨고, quiche에는 그리에르 갈아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quiche는 생크림이 들어가서 굉장히 고소하고 풍미가 깊은 반면에 프리타타는 우유를 넣기 때문에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저랑 한번 만들어 보고 우리 나중에 같이 먹으면서 비교를 해보기로 해요. quiche는 이 파이틀에 굽기 때문에 요거 제가 24cm 파이틀인데, 보통 애플파이나 이런 파이 구울 때 여기 해서 요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해서 숑 분리되는 그 파이틀이에요. 요거는 하나 갖고 있으시면 굉장히 잘 쓰실 것 같고, 재료 손질하기 전에 파이 크러스트를 먼저 한번 구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파이지를 반죽까지 하려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약간 그 과정이 수제비 너무 좋아하지만 수제비 반죽 싫어서 약간 안 먹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이거 시판하는 레스큐어 파이 시트 쿠팡에도 다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니까 약간 도톰해서 조금만 밀대로 밀어볼게요. 파이 크러스트는 버터가 들어가 있어서 웬만하면 붙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이 틀을 버터 녹여서 하셔도 되고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아무 오일이나 이렇게 한번 쓱 발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밀대로 밀면은 자연스럽게 얘가 떨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한번 먼저 구워줘야 돼요. 근데 굽기 전에 얘가 너무 부풀어 오를까봐 포크로 밑바닥을 이렇게 공기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안에 계란물을 넣어가지고 구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대로 두면 얘가 막 이렇게 산처럼 부풀을 수 있으니까, 서양의 할머니들은 집에 이렇게 좌에 뭐가 있냐면 무거운 콩이 있어요. 콩을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부풀어 오르지 않게, 그러니까 바싹 말라서 약간 거의 조약돌 형태로 돼가지고 계속 이런 파이를 눌러서 오븐에 누름돌 같은 그런 콩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콩이 지금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종이고기를 깔고 그냥 가벼운 접시를 이렇게 좀 얹어주시면 돼요.
약간 요렇게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180도 오븐에 잠시 구워줄게요. 자, 키쉬를 위한 파이 시트가 구워지는 동안에 우리 이제 필링 준비를 해볼게요. 한번 썰어볼게요. 사실 베이컨 대신에 뭐 키쉬에는 이탈리안의 뭐 판체타 같은 거 쓰셔도 되고, 사실 베이컨은 햄 종류나 소세지 종류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공통적인 거는 되도록이면 공통적인 걸 한번 넣어보려고 했어요. 여기에는 얇은 베이컨보다 이렇게 좀 도톰한 베이컨을 이렇게 썰어주시고, 양송이는 원하시는 걸로 오늘은 좀 이렇게 얇게 썰어볼까요? 도톰하게 말고.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약간 프리타타가 조금 더 가벼우면서 약간 우유 들어간 오믈렛하고도 좀 비슷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란찜이나 할 때는 이렇게 토마토같이 신선한 느낌이 나는 재료는 잘 안 쓰잖아요. 약간 푹 익히는 느낌으로 먹는 거지. 사실 채소들은 이렇게 보면은 되게 부피가 크지만 볶아보면 숨이 죽기 때문에 시금치도 그냥 특히 이런 줄기 같은 거 너무 긴 조각들이 돌아다니지 않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양파는 뭐 1cm 정도 큐브로 다 약간 다이스를 해줄게요. 사이즈 그냥 좋아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길고 얇게 썰으셔도 되고, 근데 계란물 안에서 좀 잘 어우러지려면 너무 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크지 않게 저는 사방 1cm 정도 두께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아스파라거스 같은 거 쓰실 때는 조금 너무 크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러운 계란물에 같이 익혀지는 건데 뭔가 재료 하나만 너무 도드라지면은 입안에서 좀 부드럽지가 않아서 잔반 처리용으로 하셔도 정말 충분합니다. 토마토 너무 크면은 약간 3등분 해줄게요. 사이즈 보시고 이렇게 작은 거는 한 반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런 가정식 요리들은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냥 매일 만들더라도 그날 나의 재료와 나의 무드에 맞게. 프리타타에는 왠지 베이컨을 좀 더 잘게 한번 잘라볼까요? 뭔가 이렇게 그 햄 종류의 좀 짭짤한 재료가 하나가 있는 게 계란 요리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키쉬는 오븐에서 조리하고 프리타타는 스토브 위에서 그냥 불로 할 거라서 동시에 2개가 짠 하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재료 썰기가 완료됐고요. 생크림은 동물성 생크림은 180ml, 그리고 우유는 한 75ml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계란 5개. 자, 여기에 소금 반 티스푼, 그리고 흰 후추, 검정 후추 많이, 그리고 이런 그 생크림이 들어가는 요리에는 제가 꼭 빼먹지 않는 게 이 넛맥을 갈아서, 이거 넣고 안 넣고가 굉장히 풍미가 달라서 저의 최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생크림 180ml, 이번에는 프리타타용 계란, 이것도 5개. 얘도 똑같이 소금 반 티스푼, 흰 후추, 검정 후추. 여기에도 넛맥을 갈아 넣고, 웬만한 재료는 좀 동일하게 해보고, 지금 여기 다른 점이 생크림과 우유, 그리고 양송이와 토마토, 그리고 치즈 종류 이렇게 다르게 해서 만드는 방식도 약간 달라요, 과정이. 자, 여기에다가 우유 75ml 넣어서 이제 프리타타 에그 믹스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얘를 한번 볶아 볼게요. 양파부터 넣어서 향을 먼저 내주고요. 베이컨이 살짝 구워지는 것 같으면 양송이 투하. 약간 수분이 없어지면서 좀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들면 시금치 투하. 시금치가 들어가면 수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시금치에 숨이 약간 죽었으면 이제 다 된 거예요. 후추 조금, 소금도 아주 약간 넣어서
간의 레이어를 좀 맞춰주고요. 자,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찔러주고 이제 이거랑 같이 또 익힐 거니까요. 이 볶아놓은 재료를 이렇게 얹고 오늘 약간 요 파이 그 틀보다 얘가 살짝 낮게 구워져서 필링을 여기 상태 봐가면서 얹어야 될 것 같아요. 필링을 반 정도 이렇게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에르 치즈 갈아 놓은 거 약간 좀 레이어를 쌓는다는 느낌으로 또 한층 더 치즈를 너무 막 계란물에 섞는다기보다는 중간에 레이어를 넣어서 치즈 맛이 풍미가 조금 더 정확하게 날 수 있도록 해주는 느낌으로 여기에 치즈를 또 중간에 올리고 그리에르 치즈 그다음에 계란물을 천천히 부어주세요. 여기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여기 채소 사이사이로 얘가 이렇게 스며들게끔 천천히 부어주세요. 얘가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기다려주면 얘가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이제 또 여기에 위에 치즈 조금 더 넣어가지고 이제 구워줄게요. 후추 한 번 더 뿌리고 자 이제 준비가 됐고 200도로 올린 오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도에서 한 20분 구우면 될 것 같은데요. 오븐마다 좀 사양이 다르니까 찔러보고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 그동안 우리는 이제 이 쿡탑 위에서 프리타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비슷한 듯 다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타타는 이 위에서 요리를 할 거고 뚜껑을 닫아서 익힐 거예요. 그리고 오일의 종류도 버터가 아니라 올리브 오일에 그럼 약간 풍미가 완전 다르겠죠? 스텐팬은 한 번 달궈지면 너무 센 불로 안 하셔도 됩니다. 양파가 약간 투명해진다 싶으면 이제 베이컨을 넣고 다음에 토마토 들어갔을 때 소금 조금 넣어주시고 숨이 죽는 것 같으면 시금치도 다 넣고 시금치가 숨이 약간 죽은 상태가 되면은 불을 일단 끄고요. 내용물의 모양을 좀 배치를 좀 해준 다음에 파다노 그라노 치즈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다음에 에그 믹스를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 에그 믹스가 사이사이에 잘 들어갈 수 있게 조금 이렇게 찔러주고요. 그다음에 치즈 나머지 후추도 추가로 좀 뿌리고 자, 이대로 뚜껑을 이렇게 덮은 다음에 아주 약한 불로 내용물이 익을 때까지 천천히 익혀줄게요. 사실 이 상태로 오븐에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오븐 안에는 우리 끼슈가 또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나오면 먹기만 하면 돼요. 자, 벨이 울렸으니까 상태를 볼게요. 우와, 너무 잘 익었어요. 자, 끼슈가 너무 예쁘게 익었고 사실 이쑤시개로 이렇게 찔러서 반죽물이 묻어 나오는지를 보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났으면 안 하셔도 돼요. 다 익었다고 보면 되고 우리 프리타타도 한번 볼게요. 계란물이 한쪽 이렇게 불 올라왔는데 얘도 약간 식으면은 팬에서 분리가 되거든요. 프리타타에는 왠지 이탈리안이니까 이렇게 바질 잎을 좀 올려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뜯어서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끼슈와 프리타타를 완성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끼슈는 파이지 위에 얹어서 크러스트가 있고 필링에 생크림이 들어가고 프리타타는 우유가 들어가고 조금 더 라이트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지도 없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프랑스 스타일 끼슈가 좀 탄단지가 다 맞춰져 있고 프리타타는 좀 더 단백질과 채소에 좀 더 충실한 그런 요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긴 거는 파이처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만드는 과정과 재료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두 가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끼슈 같은 경우에는 파이지가 밑에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단단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그 케이크 스탠드 같은데 올려서 잘라서 올려놓고 약간 아침에 만들어 먹고 약간 점심이나 오후에 간식으로도 먹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타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분리됐죠? 와, 그대로 한번 여기로 옮겨볼게요. 어디가 더 잘생겼는지 이렇게
그리고 프리타타도 팬에서 떨어질 시간을 줘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보면은 벌써 이렇게 뚜껑을 잘 덮어서 거의 스팀으로 익히다시피 익혔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들릴 거예요. 굉장히 촉촉하게 잘 나온 것 같죠? 우리가 이렇게 김이 아직도 이렇게 나올 때 말고 조금 더 뜸이 든 다음에 하면은 여기 밑에 있는 수분도 쫙 이렇게 흡수가 돼서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자, 그럼 끼쉬도 한번 썰어 볼게요. 크러스트 썰리는 소리 나죠? 바삭바삭. 이렇게 남은 끼쉬는 이렇게 해서 좀 식어서 미지근하게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끼쉬와 프리타타를 만들면서 약간 프랑스와 이태리에 좀 갔다 온 느낌이에요. 프리타타가 조금 더 라이트하다면 끼쉬는 좀 더 풍부하고 크리미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차이를 아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재미있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만들어서 뭐 4~5명이 같이 이렇게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아침에 만들어서 점심, 오후까지도 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푸짐하게 만드셔서 풍성한 브런치 한 상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먹어볼까요? 너무 진짜 맛있어. 너무 순삭할 것 같아. 애들 반죽으로 먹을 수 있어. 영양소가 너무 딱. 완벽하게 익었다.